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이 달린 것은 얇지만 넓게 대충 줘 섬기고 보는 방송. 화면이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이어서 화면 중독의 간판 코너입니다. 김숯불의 한 줄 줄거리 시간입니다. 빠밤. 김숯불님 한 줄 줄거리 잘 준비해 오셨나요? 네, 회사 규모에 맞게 잘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어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숯불님 한 줄 줄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약한 사람들이 혹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하나 되어 영화를 마무리하죠. 네. 마치 그렇습니다. 네네. 품앗이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럿이 모여서 거대한 하나가 되는 그 느낌을 살려서 한 줄 줄거리를 준비했는데 네. 한 줄 줄거리 시작하겠습니다. 기대돼요. 네. 네네, 기대됩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존나 큰 원기옥! 하하. 거기 앞에 난쟁이가 쏘아올린 왜 붙인 거예요? 작은 공일 줄 알았지 원기옥이었어. 이거는 회사를 죽일 수 있었다고. 네, 괜찮네요. 뭐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살려줍니까? 네, 살려주겠습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대리 달아줍니까? 하지만 이번 주에 우리 신PD님도 없기 때문에 네. 한 명을 죽이면 두 명이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죽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려는 네네. 드린다. 살려줬다. 살려는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영화 하지 말라니까. 내가. 재밌게 봤다 해놓고. 재밌게 봤다면서. 네, 좋습니다. 김수물님 한 줄 줄거리 잘 들어봤고요. 영화는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여성 차별이나 어떤 적절한 레트로, 뭐 그 시대의 어떤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담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연출을 포함한 영화 전체의 어떤 컨셉과 설정에 재밌었던 부분 혹은 아쉬웠던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닥터정님 먼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레트로 영화가 좀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네네. 그 우리 어린 시절 이야기라 좀 그런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맞아요. 그렇죠. 요즘 나오는 레트로 막 이런 작품들에 나오는 배경이 거의 우리 어렸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공중 나이가 많이 됐다. 진짜. 아니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약간 추억 느낌도 아닐 것 같아. 요즘 그럼 나오는 허준 레트로. 보셔야지. 근데 정말로 딱 이상하게 지금 한창 그 컨텐츠나 뭐 작품,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세대들이 우리 나이대하고 좀 비슷했죠. 그렇죠. 그죠? 소비층이 그런- 우리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좀 그러니까 있는 것 우리가 같아요. 어렸을 계속 얘기해 때는 주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우리 윗대 어른들이 약간 레트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인 시대라든지 우리-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맞아. 아니면 뭐 제8공화국 그러네. 뭐 이런 거 보면 그러네, 그치. 그러네. 우리도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 어린 시절이 이제 레트로가 된 것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이제 보니까 그게 다 레트로였구나. 네, 그렇죠. 우리 어린 네네네. 시절에 어른들보다 레트로는 사실 레트로가 아니라 거의 그 주라기 공원이지 굉장히 위에 있는 이야기지. 맞아요. 그 내용 중에 그 공중전화에 막 동전 넣으면서 통화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되게 맞아요. 재밌었고. 맞아요. 요즘에도 뭐 공중전화가 위급시에 쓰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있긴 있고 그 또 뭐 삐삐가 와서 뭐 음성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런 내용이었다. 요런 게 막 시나리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재밌었고 이 헤어 스타일이나 안경 스타일도 옛날 느낌이라서 생각보다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아침에 그 회사에서 다 같이 체조하는 장면 또 나오잖아요. 그쵸. 나는 그 장면 보면서 약간 레트로보다는 그거 생각나던데. 뭐. 그 맞아. 보건교사 하는 보건교사는 내 몸이 건아진다 좋아진다. 좋아진다 그거 생각나.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한 체조를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너무 강렬한 걸 너무 봐서. 강렬해서 그런지 여기서 체조하는 건 되게 네네. 너무 정상적으로 보이더라고. 정상적으로 너무 느꼈어요. 되게 진짜로. 노멀하게 맞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그러니까 체조까지는 안 하는데 약간 그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원사 폭격? 아니 조회를 하긴 하거든요. 조회를 하는데 뭐 이렇게 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이게 뭐, 해요. 뭐 사장님 뭐 한마디 한 말씀 하시고 그다음 뭐 약간 트로트풍의 약간 그 사가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막 부르고 막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적응이 안 됐거든요.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다고? 아. 뭐 이러면서. 그렇구나. 인원이 많죠? 어. 우리 당선님 회사는. 네? 인원이 전체 인원이 전체 좀 많지 인원이 않나요? 엄청 회사에?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런 게 남아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근데 요즘에는 크다 그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조회도 안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회사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 네. 그 내용 회사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만들어서. 네. 안 돼! 우리 닥터님께서 조회를 안 해서 편애하고 있다. 네. 좀 굴려야 되겠다. 우리 김수불님 이어서 한번 시대적인 어떤 컨셉이나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전 짧게 그 이제 여성차별적인 부분하고 이제 레트로를 얘기해 볼까 보는데 네네네. 여성차별이 오히려 저는 옛날 컨텐츠에서 여성차별을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여성차별이 내가 차별받는 여성을 좀 되게 앞으로 내보내서 서로 불편하게 좀 만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뭐, 네. 네, 뭐 약간 특별히 여성을 강인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남성을 약하게 표현한다든지 해서 스토리를 좀 산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원작 캐릭터의 성별을 바꾼다거나 해서 좀 논란을 많이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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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우리같이 90년대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여성이 약하다는 생각이나 여성이 주도적이지 않다라고는 오히려 생각을 전혀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이게 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편견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 사람이지만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다 그 허준에서 예진아 씨가 허준의 사이드킥으로서 허준의 사이드킥으로서 독립 여성으로 정말 훌륭한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허준한테 그렇습니다. 매달리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죄송한데 그 김수불님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앞에는 막 표정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맞아요. 내가 터지면 안 되잖아. 그런 개소리 하기 직전에 약간 폭풍전야처럼 일부러 막 표정을 막 진지하고 막 무겁게 연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네. 계속해 주시죠. 내가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어서 이 앞에 이렇게 개소리를 붙였는데 내가 터지면 안 되거든. 네네. 네, 뭐 그래서 역시 허준은 시대를 많이 앞서갔다. 배경은 과거였지만은 그런 네네네. 생각도 하고 네. 있고. 일단 뭐 저도 레트로 워낙 좋아하니까 레트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네네. 제가 또 뭐 최신 기술인 레트로에 또 환장하지 않습니까? 친구분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네네. 일단 뭐 네. 저희 집에서는 워크맨이랑 필름 카메라도 지금 현역으로 띄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옛날 기기들에서 생겨나는 에피소드를 그냥 저는 좀 추가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정닥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중전화 전화 이렇게 할 때 동전 막 넣는 장면 진짜 오랜만에 새롭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 전화를 장거리 전화를 하면 동전이 되게 빨리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깨알 디테일인 게 그 해외 전화할 때 국제 있잖아. 전화할 때. 국제 전화할 때. 계속 넣어. 그 동전 더 빨리 어. 넣더라고. 계속 넣더라고 이렇게. 계속 맞아, 넘어가면 맞아. 그냥 꿀떡꿀떡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뭐 그런 거 네. 보면서 좀 약간 느꼈는 게 그런 장면들도 보기는 힘들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 기기들로만 보여줄 수 있는 심리 묘사 같은 거.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요즘에는 다 이 전화기가 선이 없죠. 근데 옛날 전화기들은 이렇게 꼬불꼬불 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근데 있어요. 그런 거 전화 요즘 있긴 있지. 있는 전화도 있는데 네. 옛날처럼 많이는 없으니까. 그런 그 전화 받으면서 불편하면은 옛날 드라마 같은 데서 이 손으로 전화선을 막 꼰단 말이야. 자기가 심리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옛날 기계들로만 보여줄 수 있는 묘사가 좀 있었으면은 조금 더 이게 심지는 레트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래도 뭐 공중전화 그런 동전 넣는 거 그런 거 참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그 장면. 거기서 근데 우리 김수불님 얘기하신 것처럼 더 가버리면 약간 응답하라 시리즈 느낌 그러니까 아니야? 그것만 그치, 너무 보여줘 버리면 또 그러니까 약간. 적당히 써야지. 그래서 나는 어. 이제 그런 장면뿐만 아니라 그 옛날 기계들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활용, 네, 활용. 연출에 활용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거기에 있었으면 약간 찐 레트로 같은 느낌이 짧지만 강한 어.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음식을 사용한 시대 표현이 좀 좋았어요. 거기 보면은 영화 내내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아요. 사이다, 과자, 뭐 맞아요. 사이다 과자, 뭐 빨간 그 시장 밀가루 떡볶이 이런 것도 네, 나오고, 뭐 꽈배기도 되게 자주 나오고, 맞아. 뭐 시장국수 왜 옛날 우리 지금도 뭐 시장이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뭐 근처에 시장이 많아가지고 항상 시장 가가지고 의자 이렇게 긴 의자 벤치처럼 생긴 의자에 앉아서 막 국수 먹고 막 그랬잖아. 뭐 맞아. 먹고 그거는 막 아직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찾으면 찾을 수 있지. 근데 그 특유의 어떤 분위기, 국수 이런 것들이 되게 자주 비춰지고 또 뭐 호프집 이런 거 거기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호프집인데 약간 요즘은 웬만하면 맥주집이 전부 다 브랜드 아니면은 뭐 치킨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체됐는데 그때는 약간 호프집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묘사가 굉장히 좋았고 영화 내내 유독 시대를 조금 느끼게 시대상을 느끼게 해주는 조금 음식들이 많이 노출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준비하기가 어렵죠. 단종 맺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정성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떡볶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봐도 그 옛날 시장 밀가루 떡볶이더라고. 요즘 떡볶이는 약간 알죠? 오렌지색이잖아. 떡도 굵고. 아니 뭐 근데 그 로제예요? 옛날 그 떡볶이. 오렌지 로제. 오렌지. 로제 파스타처럼. 로제.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요새 약간 물론 옛날식 국물 떡볶이 같은 그런 느낌. 약간 그 새빨간 그 느낌이더라고. 그런 것도 그렇고 디테일이 좀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반가웠던 거는 바다코코넛. 바다코코넛 그 박혜수 씨가 극 중에서 계속 먹더라고 이렇게. 근데 바다코코넛 물론 요즘에도 있습니다만 없는 게 아닌데 유독 바다코코넛은 희한한 게 딱 보기만 해도 우리 어렸을 적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자예요. 그 과자가 바다코코넛. 그래가지고 영화에 나오니까 되게 반가웠어요. 그리고 저도 의상 같은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닥터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의상이나 미술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 중에서 특히 그 정유나 역할을 맡은 그 이솜 배우가 나올 때 진짜 1990년대 느낌 딱 들었어요. 눈썹도 진짜 막 의상... 짙게 막 그리고 막. 맞아요. 그랬대. 짙게 그렸는데 실제로 영화 그 인터뷰를 봤는데 영화 촬영할 때 밀었대. 진짜. 옛날에는 지금은 눈썹을 그리면 일자 눈썹 이렇게 일자로 그리거든요. 얇고 길게. 근데 옛날에는 위로 올라가서 갈매기 눈썹이라고 이렇게 그렸대. 그래가지고 여기 눈썹을 다 뽑고 밀었대. 밀고 뽑았대 다. 안 나게 해가지고 아예 새로 그렸다는 거야. 영화 촬영하는 내내.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검증에 신경을 썼다. 고증에 그래가지고 되게 괜찮았고 요 정윤아 캐릭터의 머리 이솜 배우 머리 같은 것도 되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리젠트 머리처럼 옛날에 여자들 앞으로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시키잖아 스프레이로. 그런 머리도 되게 디테일했고 마케팅 여자 선배 그 샵쇼쌍년 샵쇼쌍년 그 조민정 대리도 비슷한 머리를 하고 나오잖아요. 앞머리 그 사람이 진짜 그 머리나 이런 것들이 진짜 옛날 스타일 진짜 제대로더만. 패션이나 그죠? 거기는 너무 옛날 사람과 데리고 온 것 같은데 타임머신 타고 한 번만 나옵시다 하면서 저기 한 번만 출연합시다 현대시대 가가지고 그래서 너무 옛날 사람 데리고 왔던 거예요. 맞아 메이크업도 되게 촌스럽게. 근데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그 고화성이 제일 이자영이 제일 우리 현대 사람 같았어. 머리도 염색돼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가? 나는 오히려 박혜수가 현대 사람 같은데. 그래?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안경이 그래도 좀 약간 옛날 스타일이지 않았나? 맞습니다.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의상이나 그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다. 영화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제목과는 조금 동떨어진 성적인 어떤 사회적 약자인 주인공들이 사회의 부조리에 정면 도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이 어떠했는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블님 먼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전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저를 내가 포함되겠나? 하여튼 뭐 대부분 사람들이 전 좀 빠질게요. 네, 일단 전 빠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대충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 싶기도 해요. 약간 90년대에 영화라는 좀 익숙치 않은 언어를 배워가면서 생기는 그 막 절절 매면서 아까 보고 있으면 내가 다 부끄러운 그런 에피소드 몇 개와 그 마치 조커에서 아사가 처음으로 개그 무대에 섰을 때 그런 부끄러움 있잖아요. 그런 마치 화면 중독 1회 같은 그런 부끄러움이 막 그 영화 내내 계속 너무 부끄럽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보는 내가 다 부끄럽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약간 거를 서툴고 자충우돌하고 그죠? 네. 그래서 뭐 촌스럽고 그런 거 조금 버무려서 완전 개망신 당해가지고 영어를 겁나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상사한테 인정받고 해피엔딩일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사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폐수 방류 사건부터는 저는 조금 놀랐었어요. 아니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러면서 전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야기가 흘러가서 나는 그 진짜 무슨 영어하고 관련인 줄 알았어요. 영화가 내내 그런 교육
진짜 아무 정보 없이 갔구만. 그냥 생으로 가서 생으로. 그래서 그냥 막 진짜 그 영어 교육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에피소드를 들으면 똘똘 뭉쳐 있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좀 좋았어요. 사전에 정보 없이 영화를 본다는 게 이렇게 한 번씩 즐거울 수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오랜만에 느꼈고, 그래서 그 폐수방류 사건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처음에 그런 약간 그렇죠. 완전 재밌고 그런 코믹하기만 할 것 같았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내니까는 재밌었어요. 또 보고 있으면 사실 거기에 그렇게 큰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없죠. 주인공들이 워낙 나하고 그렇죠. 떨어진 이야기니까. 근데 이렇게 적절하게 그렇죠. 힌트 등을 연결해서 주인공들을 하여금 사명감을 가지게 만들잖아요. 약간 뭐 그 S대에 있는 대자보나 아니면은 뭐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시골 마을의 임산부 그런 장면으로 꼭 그리고 남의 약간 자기하고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 딸내미 그렇죠. 아빠도 그 페놀에 중독돼 가지고 막 병을 앓고 그죠. 네, 그래서 꼭 죽었나? 그런, 죽었나? 죽진 않았는 것 같은데 그냥 수술해야 돼. 그러면서 막 너무 아프다고. 위험한 상태. 그래서 약간 그런 작은 힌트들로 그냥 말로 표현 안 하고 장면들과 작은 힌트들로 그냥 약간 그 내용에 좀 빠져들게 한 것 같긴 해요. 그 주인공들도 그렇고 저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모든 회사원들의 꿈이 실현되는 판타지적인 부분도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 모든 회사원들의 꿈이 뭡니까? 그 고액연봉이나 복지 개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모든 그렇죠, 회사원들의 꿈은 이 작 같은 회사 내가 하나 터트려서 진짜 없애버려야지. 그게 뭐 뭔가 좀 다른데? 다들 고액 연봉 아닌가요? 연봉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연봉을 못 받잖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회사를 왜 현실적으로는 터뜨려? 내가 한번 터뜨려봐! 그러면서. 이게 현실적인 거야. 아니 도대체 저 혹시 죄송한데 분리주의자세요? 아예 물론 저 연봉 많이 받고 복지 개선하면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개선하기 힘든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긴 한데 네. 뒷부분에는 동의하기 좀 힘드네요. 뭐라래 백수야 이씨. 저 소셜 미디어 너무 패네 저거. 맞아. 서로 비난하고 서로 터뜨리고 폭로하고 그런 것만 많이 봐가지고. 에휴. 여러분 내 편만 좋은 편입니다. 얘들이 나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 없이 메인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에 잘 빠져들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영리하게. 약간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모닥불 없이. 타닥타닥. 네, 타닥타닥 없이. 네,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좀 좋았었습니다. 저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어서 전반적인 스토리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은 저도 뭐 영화의 초중반까지의 이야기 전개는 너무 훌륭했다고 생각했어요. 전반적으로 이야기의 어떤 완성도하고는 별개로 방향성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초반에 뭐 고전을 말단 여사원들의 회사 생활에 대한 묘사나 아니면은 뭐 이제 주인공들 주변 인물들의 캐릭터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약간 이야기 전개, 뭐 중간중간에 개그 요소, 뭐 재밌는 장면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고 좋았어요. 이야기도 경쾌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또 이야기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중후반부까지는 괜찮았는데 뭐 이야기가 점점 고조되다가 이야기 중반부에 언론에 고발하면서 이야기가 빵 하면서 터질 줄 알았거든요. 그치. 그런데 막 빵 하고 터지고 해결될 줄 알았던 사건이 어떻게 보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 그런 적절한 반전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막 언론에다가 이 사건을 막 해결하려고 노력한 다음에 다 일면에 실린다고 좋아했었지. 일면에 실린다고 다 짠 하고 해결돼 버리면 너무 이게 동화처럼 해피엔딩이잖아. 그죠? 그런데 약간 영화가 그런 식의 기대감을 갖도록 전개를 계속 해놓고 이제 거기에 현실적인 딱 벽에 부딪히는 반전을 딱 줘버리니까 그 효과가 조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까지도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에 그 후반부에 들어서는 조금 이야기 전개나 완성도가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사실 러닝타임이 길었었나? 뒤에가 좀 너무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던데.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야기 자체가 별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저는 조금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연출의 템포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남마이 템포. 이야기 연출의 템포인데 전반적으로 스토리의 뭐 자체보다는 스토리를 템포감 있게 짧고 빠르게 넘길 곳은 넘기든가 아니면 조금 몰입감 있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더욱 무게를 둬서 쫙 이렇게 진중하게 보여주는 이런 연출적인 기술의 강약 조절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후반부에 보면은 결정적인 장면에서 템포감을 좀 알맞게 못 가져가서 몰입감이나 재미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던 부분이 주로 그 토익 영어 토익반 그 영어 토익반 여자 이제 직원들이 네. 사장을 막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막 회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너무 길고 장황하게 자주 나왔어. 그 장면들이.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부분이 좀 별로였던 게 되려 말단 여성 사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회사에 이제 명운하고는 상관없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발벗고 나서게 되는 과정을 조금 동기부여 같은 것들이 생기는 과정을 조금 차라리 길게 담고 영화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어떻게 할지 뭐 작전 짜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실행을 직접 하는 부분들은 타짜에서 나오는 것처럼 왜 컷 하면서 빠르게 짠짠짠 음악 나오면서 딴딴딴딴딴 착착 착착 막 이렇게 타타타탁 이렇게 넘어가 버려도 사실은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연출적인 기술이 좀 부족했던 게 뭐 아닌가. 실행하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짜는 부분은 좀 약간 작전 짜고 회의하고 그런 이런 거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조금 길게 나왔던 게 조금 지루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술적으로 착착 넘어갔다고 하면은 쾌감이 좀 더 있었을 것 같은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마지막에도 막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짠 하고 반전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작전을 짠짠짠 음악 나오면서 타짜처럼 딴딴딴딴 짠짠짠짠 작전 짜고 마지막에 딱 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반전 짠 하면은 딱 쾌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짠짠 되게 많이 하네요. 트로트 가수. 짠짠짠 짠짠 짜라짠짠 짠 짜파게티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영화의 컨셉이나 어떤 사건의 시작부에 대한 아이디어는 좀 많았는데 막상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고민이 부족한 채로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영화가 완성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닥터정님 어떻게 보셨나요? 전체적인 이야기. 저는 뭐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보다는 스토리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좋습니다. 그 상고 출신이라는 학력 때문에 회사 내에 차별을 받는 것처럼 나왔지만 네. 이게 뭐 현재로 비교를 하면 현재는 사실 뭐 서류 심사부터 입사하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뭐 사실 학력 때문에 차별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직, 정규직 요런 차이도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하는 4년제 업무가 전문대 막 이런 차별도 있고. 네. 아직까지도. 근데 뭐 하는 업무가 좀 다른 경우도 있어서 비교하기는 힘든데 요 영화 안에서는 같은 업무를 하는데 그렇게 차별 당하는 것처럼 나오니까 약간 네. 그거는 뭐 그 영화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그 대기업 중에 보면 실제로 영어 점수가 안 되면 좀 진급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런 예전에 친구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회사들이 실제로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배라도 그 영어 때문에 떨어지면 진급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게 뭐 여기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약간 계약직이나 아니면 이렇게 말단 사원을 정규직으로 바꿔준다거나 약간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 그건 약간 그거는 글래디에이터 같은 거 아니야? 노예 해방 수준이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영화가 시대상을 반영한 거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도 아마 그 영어 점수로 좀 진급을 시켜주는 회사는 잘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최상위권,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뭐 그 정도 되지 않고서는 토익을 뭐 요구하는 회사도 잘 없었고, 근데 600점 실제로 조금 대기업으로 나오니까 삼성을 좀 모티브로 한 게 아닐까? 삼성만큼의 어떤 그 정도 대기업을 모티브로 한 게 아닐까? 아니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패널 방류했던 그
두산? 두산. 두산을 모델로 하지 않았을까? 실명 토크 지려버렸고. 아, 이건 뭐 예전에 뭐 뉴스에 다 나왔던 내용. 나왔던 사실이니까. 뭐 네, 저희 맞습니다. 뭐 대구 쪽이니까 더 좀 친숙하다나 더 약간 악명 높죠. 대구 쪽에서는 그쪽이. 네네네. 뭐 지금은 네. 뭐 큰 문제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영화 후반에 보면 이게 음. 거의 다 진급해서 좀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결말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 뭐 그 당시 실제로는 좀 일어나기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 회사를 밀고 했다는 좋은 글씨를 안고 진급을 어떻게 해요? 약간은 좀 그러니까.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죠. 아니 거기다가 이제 그 영어로 진급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좀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위한 좀 약간 영화적 장치 같은 느낌이다. 이 영어라는 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근데 우리 닥터님 토크를 계속 네. 듣다 보니까 조금 현실은 더 지옥이다. 약간 행복한데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저번에 맞잖아요. 위플래시오로 약간 저기 꼰대가 주입된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뭐 그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앓는 소리 하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용어도 안 하고 진급하려거나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진정한 진짜 차별만 못 봤나.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현실은 더 힘들 수도 있다. 이거 아니 현실에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네네. 아니 진짜 악독하게 이게 현실을 얘기한다고 치면은 이 영화가 이렇게 그 다들 그 토익 600점을 넘어서 해피엔딩으로 자신감 있게 대리로 진급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를 그렇게 결국에는 구해내고도 다시 커피 타고 쓰레기통 비우고 원래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이게 해피엔딩이 안 돼버리잖아.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도. 그래서 이 영어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좀 영화적 장치 같았다. 뭐 이런 얘기죠. 네네, 좋습니다. 그래도 저도 뭐 초중반까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약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항하는 이야기, 이런 플롯이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 후반으로 가면서, 약간 저는 진짜, 이거 뭐, 신봉사님은 그 연출적인 부분을 좀 얘기했다면은, 네네. 연출 말고 저는 스토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진행돼야만 했나 그런 게 좀 많았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야기 자체도 좀 아쉬웠다. 그런 아쉬운 부분은 좀 자세한 이야기는 뒤쪽 질문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 좋습니다. 점점점. 닥터정님 현실이 더 지옥이다. 이야기. 아직 어떻게 아직 맛을 안 봤다. 앓는 소리 행복한 고민이었다. 투정이었다. 어. 즐거운 글은.